네, 안녕하세요. 사업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 맡은 신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방송 사고인 줄 알고 좀 당황하셨던 분들 계시죠? 사실은 그 표지에 제가 음악을 삽입했습니다. 옆에 동영상이 나오는 음악을 들으셨죠?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마이크를 하면은 사운드가 겹치거나 뭐 한쪽이 안 들릴 것 같아서 일부러 좀 틀어놓고 뜸을 좀 들였습니다. 음악을 좀 들으시라고. 원래 몇 분짜리 길이인 음악인데 어, 음악을 한번 먼저 좀 들으시라고 잠깐 뜸을 들이고 나오게 됐습니다. 어, 그 앞에 들으신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뭐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음악은 우리가 흔히 듣는 클래식 음악하고 달리 사람이 작곡한 것이 아니라 AI가 작곡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AI가 실제로 작곡을 한 음악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 어떻습니까? 좀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죠. 약간 미래 같기도 하고 어떤 존재하지 않는 환상 속의 세상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달 같은 거를 쳐다보고 동그란 부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다른 이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 저 그림 몽환적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실제 그 대회에서 수상을 금상을 탄 그림이라고 합니다. 해외 대회에서 재밌는 게 이 그 출품자가 본인 이름으로 출품을 했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만든 거는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본인 이름으로 출품해가지고 금상을 탄 해서 해외 토픽이 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에 난 그런 재밌는 그림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영상 하나 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꽤 예전부터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현대차가 이 회사 자체를 인수해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의미로는 우리나라 회사인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고요. 보시면은 이걸 보고는 많은 분들이 무슨 CG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로봇이 영상 제목은 파쿠르를 하고 있는 로봇이라는 영상인데요. 사실 사람도 하기 힘든 그런 되게 섬세한 동작을 로봇이 어유 막 저런 덤블링도 하고 그죠? 균형을 잡아가면서 네 보면은 그 재질도 다양한 어떤 그 장애물 위를 점프하고 걸어가고 빗면을 뛰어가고 이런 겁니다. 보시면 와 정말 최신 기술이 대단하구나 싶은데 이 영상 자체가 이미 2020년 영상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3년 전, 2년 전 정도로 이렇게 표시가 된 영상을 제가 갖고 왔고요. 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는 지나간 트렌드가 된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미 뭐 드론이라든지 뭐 드론이 택배를 할 거래라는 말을 몇 년 전에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 동료분이 어 드론이 택배를 나르면 어떻게 택배를 받지 뭐 이런 답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드론 택배가 많이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그걸로 드론이 음식을 나르다가 뭐 전신줄에 걸려서 정전이 됐다 이런 기사도 나올 정도로 이미 많이 도입이 돼 있고요. AI가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또는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이미지를 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정한다든지 이런 AI 기술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생활에 접하고 있고 실제 상용화가 이미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아까 보신 대로 하드웨어적 기술에 의해서 로봇, 그러니까 이 신체의 기능과 같은 걸 하는 로봇이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뭐 여기 영상에 안 담았습니다만 로봇이라는 게 워낙 하이테크고 굉장히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아주 저렇게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또는 군용이나 이런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관심 있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에서 그 유명한 테슬라에서 로봇 발을 이렇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로봇처럼 섬세한 동작을 하는 로봇이 아니라 약간 어색한 동작을 하는 로봇이었는데 특징은 이 손을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었고요.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향후에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의 로봇을 2만 불대짜리 로봇을 만들어서 출시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2천만 원대니까 차량 한 대 값도 안 되는 로봇을 가정용 저런 거를 지원하거나 산업용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만들 거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2년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10년 후, 20년 후 어떤 미래가 찾아올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뭐 미래라는 게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미래가 됐을 때 명확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평범한, 그러니까 뭐 신체 기능이라든지 어떤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나 대체 가능하다. 그냥 대체 가능한 게 아니라 너무나 대체 가능한 상황이 이미 왔죠. 음, 뭐 많은 분들이 어떤 의미로 사실 좀 낯설게 바라보면 모골이 소멸한 장면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에 이미 경험한 건데, 항상 이렇게 그 주차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던 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던 주차장을 제가 그 마트 갈 때마다 꼭 이용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무인화가 됐더라고 주차장이. 그분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줄 서서 표를 사고 팝콘을 샀던 극장에 갔더니 어느 날 갔더니 키오스크가 줄지어 서 있고 팝콘 그 매장에 두 명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표를 발권하거나 팝콘 주문을 받는 사람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이미 왔습니다. 평범한 개인은 너무나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 아이들 미래뿐만 아니라 뭐 그리고 또 사실은 미래 10년, 20년 내가 뭐 노동이 내가 로봇으로 대체되겠지, 나의 어떤 지적 활동이 AI로 대체되겠지를 떠나서 요즘 뉴스가 뭐 그렇습니다. 당장 다음 달, 당장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이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그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그렇죠. 주식시장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고 지금 이미 코로나 시대로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은 건강하고 신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처럼 급여 소득자로서 직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든 뭐 화이트 칼라일 수도 있고요. 또는 블루 컬러 기술자 엔지니어나 어떤 노동을 하시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자영업자로서 가게 문을 여닫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을 하실 텐데 어차피 저런 미래는 다가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방향성으로 나의 시간과 앞으로 흘러갈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노력을 쏟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데 저의 이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일단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에 저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앞으로 대체될 영역에 제가 도전해서 힘들게 노력해서 그 영역에 제가 들어간다 한들 그 영역이 만약에 대체된다고 한다면 그 영역에 도전한 의미가 몇 년 안에 퇴색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고요. 구체적 예시는 들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은 케이스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실 거고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대체될 수 있는, 네, 또는 제가 직접 바로 대체되지 않더라도 대체될 수 있는 영역들이 이미 많이 기계나 시스템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직의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자산을 구축해야 된다. 자산의 의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나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자산을 구축해야 된다. 당장 내 노동력으로 내 시급 단가를 올릴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통한 자산을 구축해야 된다. 어떤 대체 불가능한, 네, 로봇이나 AI가 와 경쟁할 게 아니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자산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혼자 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인간은 위대한데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저는 이 연대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서 요즘 노벨상 시즌이잖아요.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이 뭐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가 우리 호모사피엔스에 섞여 있다 이런 이론을 이제 해가지고 상을 받으신 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던데, 그래서 예전에 많은 뭐 설들이 있지만 인간이 왜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연대할 수 있는 능력, 큰 집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유인원이나 이런 그 종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았고, 그렇죠? 이 지구의 지배적인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을 만큼 연대는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연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치 어떤 SNS를 통해서 또는 내가 하는 어떤 경제적 활동 속에서 피상적이고 어떤 그냥 목적만 남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내 경제 활동을 영위할 것이 아니라 내 대체 불가능한 영역에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서 함께 해나갈 때 그것이 정말 단단하고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과연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대체 불가능한 영역에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혼자가 아닌 연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스스로 들으시면서 검증을 해보시고 또 사실은 해보면서 검증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결론을 먼저 짓고 그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직원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제일 왼쪽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축제가 다시 열렸어요. 원래 봄에 열리는 축제가 가을에 한꺼번에 다 열리고 있습니다. 뭐 연고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진행할 거라고 하고, 그 연고전 종목 중에 하나가 저 빙구입니다. 빙구. 전문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빙구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리는 거라고 귀엽게 그런 놀리는 말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스하키의 우리말이 빙구입니다. 농구, 축구, 빙구 할 때 빙구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 종목에 제가 지원 스텝으로 나갈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고 재밌어서, 저는 이제 내 식구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고 결혼 생활도 1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 2학년 딸이 있는데 아들이 잘 커서 지금 엄마보다 더 키가 커졌더라고요. 발은 이미 저보다 커졌고요. 아직 키는 저보다 안 큰데 내년에 중학교 가면은 저보다 키도 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서 자랐는데요.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혼자 와서 이제 서울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린 학창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공부하라면 하고 그냥 부모님이 뭐 별로 손이 안 가는 그런 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서 남들이 보내고 싶은 그런 대학에 들어갔죠. 그래서 착실하게 여러 가지 동아리도 하고 동문회 활동도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하면서 착실하게 대학 시절 보내고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꿈 많은 젊은이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저의 어떤 꿈 이미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인데 딱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층 오피스텔, 두 번째 BMW 3 시리즈, 세 번째 50평짜리 와인셀러. 요 세 가지가 제가 직장인이 되면 바로 누릴 거라고 예상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직장생활 1년 차부터 그건 완장창 깨졌고요. 자, 결혼하기 전까지 그 대학로에 옥탑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살고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가 바로 나오면서 사실상 마이너스 빚을 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회생활이라는 것, 이 세상의 경제라는,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경제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고 출발점이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리고 그 출발이라는 것은 바로 자산의 차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나쁘지 않은 연봉을 받았음에도 똑같이 결혼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는 저 사람은 부모님이 서울 안에 있는 집을 그냥 30평대 집을 사주고 시작한 것과, 물론 부모님께서 정말 열심히 사셔서 저한테 보태주신 그 보증금에 제 빚을 내서 월세 전세로 시작한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실히 살게 되면은 무언가 미래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하다 보면 되겠지. 뭐든지 열심히 해라는 저희 엄마의 평소 말씀에 따라서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뭐 가정 아이들과도 뭐 주말에 공원 산책도 나가고 마트에 장 보러 가고요. 직장 생활도 충실하고 회식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아니었죠. 저희가 예전에 몇 해 전에 집을 사면서 30년 상환을 돼 있는 대출을 내면서 30년 뒤를 처음으로 생각해 본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그 정도까지의 근미래만 생각해 보다가 대출을 30년을 내니까 30년 후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퇴직할 때쯤.
제가 정년퇴직할 때쯤에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 삶은 내 젊은 날 꿈 많던 마음대로 되진 않았지만 꿈 많던 젊은 시절을 다 갈아 넣어서 남은 것이 대출을 다 상환하고 남은 그 집 한 채인데 그 집 한 채와 다 커버린 이제 아이들이 남을 텐데 그 아이들을 또 새 출발을 시키려면은 내가 젊은 시절 다 태워서 바친 그 집이 또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만 살고 그렇게만 살고 또 그런 내 젊은 시절을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그 정도라는 것이 저는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좀 속상했습니다. 나는 그거보다 더 잘 살고 싶고 그만큼 열심히 살고 싶고 열심히 살 건데 왜 더 많은 것을 내가 꿈꾼 것을 이루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게 된 거죠.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게 되면서 이런 것도 좀 보게 됐어요.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살지?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 사람들이 진짜 부자일까? 우리는 그냥 흔히 부자 그러면 뭐 역사적 어떤 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부자 그러면 양면성을 가진다고 해요. 부자를 부러워하는 반면에 부자는 무언가 캥기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어떤 건강한 자본주의가 오래전부터 뿌리 내린 곳에서는 부자 스스로 일궈낸 부에 대한 굉장히 리스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렇죠. 여기 나오는 부자분들 1위부터 5위까지 이 분들이 스스로 부를 일군 분들인데 이분들을 되게 존경하는 사람으로 손꼽잖아요. 네, 뭐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분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돈 벌어서 다 재단 만들고. 근데 이분들을 봤더니 이게 이제 포브스라고 요즘엔 약간 밈처럼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뭐뭐한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밈처럼 쓰는데 실제로 이런 부자 리스트를 항상 뽑는데 이 리스트를 봤더니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 순서가 월급 순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월급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잘 사실은. 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실제 지금 현재는 회사에 다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쓰고 계시죠. 사실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돈을 쓰고 계신 분이죠. 월급 연봉도 아니고 보면 net worth 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이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어떤 자산의 규모로서 부자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만나면 너 연봉 얼마야? 걔 연봉 얼마야? 뭐 얼마 번데? 월 수입 얼마야? 이런 식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복리후생 좋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워라밸이 어때?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경제력을 상징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 경제력은 자산 규모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도 고연봉 전문직이냐? 그렇지도 않고 저 같은 성실한 직장인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부자는 전부 다 사업가들, 비즈니스 오너다라는 거를 배우게 된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난 빌 게이츠까지 될 생각은 없는데 내가 뭐 빌 게이츠 재단처럼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던 어떤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고 싶을 뿐이야. 근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되니까 좀 속상해. 이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꿈꿔온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렇죠?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자유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시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자유로움인데 어떤 본인만의 자유가 있을 것이고 그 그림 안에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것들이 어떤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았으면 좋겠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았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았으면 좋겠는 그런 그림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를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경제 활동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급여소득자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열고 닫는 자영업자가 계시죠. 그런 분들을 이제 아래쪽에 표시했습니다만 노동 수입, 능동 수입을 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아파서 문을 닫으면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진짜 존경하는 부자들 어쩌면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진 않았지만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저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런 선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동경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를 위해 돈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결국엔 그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투자가 자산가가 되는 그런 거를 많은 분들이 꿈꿔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 오너로서 시스템을 만들기도 전에
나의 그 월급 가지고 또는 내가 어떤 시드머니 작은 걸 가지고 잘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인베스터가 되겠다고 하다가 지금 같은 시장 상태에서는 시무룩해지고 또 좋아지면 다시 좀 기분 좋아졌다가 네. 그리고 평가 이익이 오른 것만으로 술 사 먹었다가 평가 이익 떨어져서 빼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현금화 하고 쓰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고 쓴 다음에 내려서 물려서 쓰지도 못하는 일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수입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자산 수입, 어떤 시스템과 자산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노동 수입, 능동 수입이라고 한다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수입 발생할 수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건데 여기서 강구하는 게 그분들의 성공한 것만을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비즈니스 오너로서 그 회사를 일구기 위해서 어떤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고 오늘 말씀드리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바로 이 초록색 동그라미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자산 수입, 이 초록색 동그라미의 수입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지금 알아보고 지금부터 해야 되냐? 나 지금 건강하고 아직 정년 남았고 월급 잘 들어오고 있는데 왜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가능하다. 일단 끝이 있다는 것도 문제죠. 네. 네. 직장 생활하면 그렇습니다. 끝이 있는 것도 문제고 다니고 있는 동안 월급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일이 정말 나의 그 자아 실현에 100% 온전하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생각보다, 내 정년보다 내가 다닐 수 있는 것보다도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빠르게 무언가로 대체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목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트렌드를 보면서. 하지만 자산이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올인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왼쪽에 노동 수입, 능동 수입, 월급 너무 소중합니다. 제 월급 매우 소중한데 그 소중한 월급이 들어오고 있을 때 우리가 초록색 동그라미, 이 노력을 통해서 초록색 동그라미, 이 수입을 만들어 놓자라는 게 오늘 제가 제안 드리는 바고요. 자, 그러면 우리도 빅 비즈니스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아메이만 사업이냐? 사업 많지 않냐?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면 부자 되는 걸 알지만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도 큰 사업, 큰 거 없냐? 제대로 된 거 없냐라고 왜 못할까? 진짜 뭘로 해야 될지 모릅니다. 뭘로 해야 될지 모르죠. 또는 나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 있는데 근데 회사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팀을 꾸려야 되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난 큰 공장 지을 거 아닌데 그래도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동안 생활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내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입을 어떻게 회계로서 기록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고 그렇죠? 그 수익을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다 재투자할 것이야? 그냥 산에 보유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모든 의사결정 문제 그렇죠? 노무 내가 사람을 팀을 꾸리기 위해서 채용했는데 5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갈 거냐? 5인 이상으로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법 적용이 또 달라지죠. 그리고 경쟁 업체라든지 그렇죠? 특허가 아니라 어떤 실용 신안이나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걸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되는 노하우 수준이라서 아예 내지도 못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나 혼자 하고 결국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은 원래 외로운 거다라는 책 내용도 있고 고독한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면 그냥 안 해주죠. 다 돈 내야지 컨설팅 해주죠. 다 돈 내야지 컨설팅 해주고 어디에 내가 아이디어 발표해서 선정이 돼야지 도와주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아메이는 비즈니스입니다. 분명한 비즈니스고 굉장히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는 빅 비즈니스인데 어떤 비즈니스?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영역에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인데
다른 비즈니스, 앞에서 봤던 고민스러운 그런 비즈니스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고민, 비즈니스의 그런 고민들, 진입 장벽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본사가 해결해 줍니다. 한국 아메이와 글로벌 아메이에서 해결해 주고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번도 사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나, 사업가의 자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없던 나, 어떤 시간의 우선순위라는 게 아니라 눈 떠지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먹는 삶, 뭐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겠죠? 어떤 그런 삶에 익숙해졌던 만약에 분들이라면 나의 어떤 태도를 바로잡고 나의 습관을 바꾸고 이런 사업가의 애티튜드를 갖추고 나의, 그렇죠, 자세, 뭐 의상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갖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갖춰야 할 것들이지만, 재밌게도 아메이 비즈니스는 모든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알려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그 육성 시스템이 있고요. 함께하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연대해야 된다. 함께하는 팀워크가 있고요.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작할 때 어떤 공장을 열거나 어떤 아이템을, 아메이에 있는 제품들을 내가 직접 공장에서 생산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활동비는 필요하겠죠.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이런 비용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투자는 없다. 그래서 뭐 회계적으로 얘기하면 코스트는 없고 익스펜디처라고 지출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문화, 연대에서 나오는 그런 그 고유의 문화가 있고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버드에서 종단 연구를 굉장히 길게 했죠. 인문학 역사상 가장 긴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2세대인가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했는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추적해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그렇죠? 다양한 경제 환경, 다양한 소득 수준, 건강 수준, 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왔더니 그 수십 년 끝에 나온 결론은 인간의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온다라는 하버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걸 테드 강의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동물인 겁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무언가 관계 속에서 하게 될 때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 그 관계가 아메이 비즈니스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즈니스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59년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저희 흑백 사진에 있는 두 분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본인들은 비즈니스적인 관심과 어떤 도전 의식이 있어서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많이 도전을 해보신 거예요.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면서 사업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 생각을 한 겁니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꿈이 있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각자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잠재력을 펼치려면 바로 사업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만의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메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메이를 설립했다. 그래서 사업의 기회를 주는 사업을 한 거죠. 그런 가치들이 담겨 있는 게 저기 바로 있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이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경영 설화기보다는 철학서에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어떤 기본 철학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기본 철학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아시면 깜짝 놀랄 텐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좀 글자가 좀 잘려 보이나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등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꿈만 있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창고를 임대해서 뭐 1,000만 원치 물건을 일단 쌓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동등하지 않죠. 누구나 자신의 꿈과 잘 살고 싶은 마음과 노력만 있으면 학벌, 인종, 장애, 뭐 출신, 종교, 어떤 것 관계없이 비즈니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메이고요. 그런 철학을 60년 이상 꾸준히 유지해 왔더니 세계 1위의 직접 판매사가 됐고, 한번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회사는 공장입니다. 아까 연구진이 연구하는 모습, 공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리스터 치약이 제조되고 포장되어서 패킹되는 모습들 이제 보셨죠. 그래서 아메이는 저런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물건을 제조했으면 당연히 마케팅, 광고를 통해서 유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비즈니스 기회를 60년 넘게 우리 같은 개인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철학을 지켰더니 전 세계 1위의 직접 판매 회사, 회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접 판매 회사가 됐고 매출 10조 원 이상의 글로벌 회사가 된 거죠. 이 영상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경제 경영 트렌드에 관심이 없더라도 ESG는 이제 너무 익숙한 키워드이실 텐데요. ESG라는 것이 과거에 CR이라든지 코퍼레이트 릴레이션 이런 어떤 사회 공헌, 사회 기여 이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우리도 그렇죠. 돈 벌어서 나무를 심겠다라든지 그렇죠.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돈을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캠페인처럼 열었다면 지금 ESG는 그 회사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아메이가 60년 전부터 해오던 거를 이제 와서 하겠다고 같이 동참하는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원래 해오던 아메이는 원래부터 해오던 거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그냥 선언만이 아니라 원래 해오던 실천을 앞으로 더 잘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당연히 아메이 회사와 우리는 사업 파트너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미래에서도 계속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ESG 경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담았고요. 아메이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좋은 제품입니다. 아까 앞에서 공장에서 보셨던 글리스터 치약을 비롯해서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죠. 생필품이라는 건 누구나 쓰는 제품들이죠. 매일매일 어쩌면 요즘 말로 무지성으로 특별한 생각 없이 쓰는 게 생필품인데 특별한 생각 없이 쓰던 생필품이 저한테 특별한 경험을 주는, 특별한 감동을 주는 그런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정말 많은 제품들이 수백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요즘은 토탈 웰리스 정말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오래 산다는 건 이미 누구나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재앙으로 여기든 축복으로 여기든 오래 산다는 건 받아들이는데 건강하고 아름답게 오래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토탈 웰리스라는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넣어봤는데 탑 투 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머리 끝에서 엘사라고 부르는 세티니크 스캘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으로 우리의 두피 건강. 그렇죠. 그래서 풍성한 모발. 사실은 저도 40대입니다만 40대가 되면은 딱 보는 게 그렇습니다. 머리빨, 피부, 몸매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메이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메이가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나온 리플렉서 저거를 사실 저는 한 번만 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감동 체험에 의하면 한 3-40분을 하게 되면은 몸의 변화가 느껴질 만큼 혈액 따뜻한 온열감이 느껴진다든지 무언가 내가 불편했던 다른 증상들 우리 발이 몸이라고 하잖아요. 발이 우리 몸이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겪고 있던 불편한 증상들이 해결할 만큼 우리끼리 하는 말로 치료기다 라고 할 만큼 정말 좋은 감동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탑2토가 있다면 또 토탈 웰리스로서 A to Z, A to Z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제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미네랄, 종합, 비타민, 무기질, 영양제부터 유산균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프로틴.
정말 프로틴에 관한 한 모든 제형, 그렇죠. 모든 어느 라이프 스타일, 어떤 때에도 다 먹을 수 있게 빈틈없이 프로틴을 채우겠다라는 의미로, 단순히 근육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에 중요한 거고요. 우리 몸에 호르몬을 만들거나 효소를 만드는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숙면에도 필요하고요. 성장에도 필요하고요. 면역에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그런 활동 모든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항상 채워줘야 됩니다. 편한 말로, 속된 말로 근손실 나지 않게 항상 채워줘야 되는데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가루 타입으로 물에 타 먹는 것도 있고 바로 따서 마시는 음료도 있고요. 그렇죠. 평소에 약간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쿠키나 바도 있고요. 네,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테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켜야겠죠. 근육을 찢어서 그 안에 그 프로틴을 채워야겠죠. 그렇게 강한 운동, 짧은 시간에 강한 운동할 수 있는 스피닝 또는 장시간 30km씩 같이 많은 분들과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25센트 라이드도 저희의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단순히 집에서 혼자 운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서도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분석, 제안, 나의 장 환경을 분석해주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제안해주고 그 경험을 통한 피드백까지 어떤 내 건강을 토탈 케어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시작으로 나온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다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이 있고요. 콘텐츠로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활용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트렌드에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얼굴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서 심지어 어떤 방역 환경이 바뀌어도 얼마든지 오히려 그 방역 환경이 바뀐 거에 맞춰서 하면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과 콘텐츠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동시 비즈니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품을 주문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버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생필품을 우리가 마트에서 별 생각 없이 집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런 변화를 겪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집 앞에 나가면 조그만 구멍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았으니까 전방이라고 불렀는데 전방에 가면은 물건을 살 수 있었죠. 그 물건들은 공장에서 어떤 도매, 소매 이런 총판 같은 걸 거쳐서 왔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죠. 다 통합이 돼서 마트라든지 심지어 마트들도 거의 없어져서 지금은 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걸 유통 채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생산하는 제품은 똑같은데 이런 유통 채널이 IT 기술, 물류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다 대형화되고 통합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물건을 빠르게 배송받고 물건을 조금 더 과거보다 싸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자영업자들의 기회는 없어지고 대형 자본들이 이 유통업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쓰는 단계에 항상 속해 왔다는 거죠. 생필품 시장에서.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본 것처럼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당신들이 회원가입하고 이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희가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약속했고요. 마음에 들면은 혼자 쓰지 말고 주변에 구전 광고로 한번 마케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노력에 따라서 우리 매출액의 35%까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소비자로서 쓰면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 단계, 그게 바로 아메이 유통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의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제품, 정말 잘 만드는 좋은 제품을 직거래하기 때문에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가격에 쓸 수 있고요. 내가 이 자산 구축 또는 큰 수입을 원하는 사업의 기회를 원한다면 정말 사업의 기회가 베스트 찬스로서 있다. 그래서 매출액의 35%를 광고 유통에 중요하니까 빨간 글씨죠. 노력순에 따라서 캐시백을 해준다. 그 노력은 뭐다? 내가 회원가입하고 제품만 써도 캐시백을 해주고요. 누군가와 함께, 요즘은 공구라는 게 너무 편해졌죠. 공구처럼 주변에 구전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면 더 많은 캐시백을 받고요. 누군가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추가 수입, 어떤 분은 추가 수입, 어떤 분은 정말 큰 자산 수입, 그렇죠. 대대손손 물려줄 그런 큰 자산을 만들고 싶은 분을 도와서 함께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컨설팅 비즈니스로 성장해 나가게 되면 정말 큰 수입을 주는데 그게 1년에 4천억, 4,500억 가까운 수입이 누군가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의 꿈의 크기에 따라서 그 수입을 제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필품을 사게 되면은 분명히 공장에서 직접 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 유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메이는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광고 유통 마진을 가져가게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이마트 저마트에서 썼던 물건들은 유통 채널들이 가져가고 유통 플랫폼이 가져가고요. 광고 모델이 가져갔다면 아메이 마트로 내가 장바구니를 바꾸고 나서 아메이 제품을 쓰고 받는 캐시백,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받는 이 돈은 제품을 직접 써본 사람들이 돌려받는 돈이죠.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는 0과 1, 예스와 노의 차이인데요. 이 광고 유통, 엄청난 크기의 생필품 광고 유통 시장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있냐와 없냐로 나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 이 생필품 시장에서의 광고 유통 수익에서 바로 저희의 사업의 기회가 있는 거고요. 이 빅 비즈니스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회원 가입하고 제품을 써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제품들, 탑 투 톱, A to Z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한번 경험해보는 겁니다.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과 내가 느낀 감동과 당연히 정보를 다른 분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메이는 쇼핑몰이니까 회원 가입을 하겠죠. 회원 가입을 할 때 다른 쇼핑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메이는 묻습니다. 당신이 이 경험과 감동과 정보를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분의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렇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걸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고 아메이의 수입은 캐시백은 한 달 동안 저로부터 시작된 그 네트워크에 쌓여진 제품마다 쓰여져 있는 PB, 포인트 밸류라는 PB가 쌓인 것을 가지고 퍼센트를 정하고요. 캐시백을 받은 율을 정하고요. 거기서 그 정한 만큼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력순이고 그 노력순이기 때문에 수입에 역전이 발생한다는 건데 무엇이 역전되는지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소비만 해도 캐시백 받지만 구전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를 만드는 노력을 하면 노력을 더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캐시백이 더 클 거고요.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 훨씬 큰 수입을 보너스로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급 그 캐시백을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대학교 선배로부터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연봉을 많이 받는 대학 선배가 펀드 매니저인 선배가 저한테 와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얘기하길래 의아했습니다. 일단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지?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그 형이 꾸준히 노력을 했더니 2년 반이 지났을 때 4천만 원이 넘는 수입이 되었어요. 연말 보너스까지 합쳐서 라고 했을 때 그 수입이 너무 커서 놀랬고요. 4천만 원 내 연봉보다 작은데 연봉이 아니라 그 추가 수입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그게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거. 1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고 제품을 써봤죠. 제품을 써보니까 좋아서 저희 당연히 생각나는 게 가죽이니까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이 됐다는 걸 가정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준 분을 스폰서라고 하는데 저가 있고요. A와 B가 있을 때 한국 아메이 이렇게 4명의 회원이 제품을 똑같이 최저 기준인 20만, 월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한국 아메이 보니까 이번 달에 80만 포인트, 80만 PB가 이 네트워크에 쌓였네. 그러니까 우린 약속대로 86, 48, 48,000원의 캐시백을 줄 건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주는지가 핵심인데요. 만약에 대학 선배 48,000원 다 가져가면 약속과 다르잖아. 분명히 소비만 해도 받고 구정광고하면 받는다고 했고 저 약속 테이블과 다르잖아. 봤더니 스폰서 말고 제가 한 노력, 제가 만든 그룹이 또 있잖아요. 저 그룹을 봤더니 2, 3은 6, 60만 PB에 6% 36,000원을 빼준 캐시백이 이제 스폰서의 캐시백이 되는 거고요. 저도 36,000원을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또 약속했잖아요. 제품만 써도 캐시백 해주기로 했고 20만 PB면 3% 캐시백 해줘야 되니까 이분들의 캐시백을 당연히 먼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6,000원씩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뺀 캐시백이 제 캐시백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 딱 나누고 봤더니 합계 48,000원을 나누고 봤더니
12,000원, 24,000원, 6,000원 똑같은 그 소비를 했는데 왜 다르냐? 소비는 똑같이 했지만 구전 광고의 노력을 스폰서는 한 번, 저는 2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A와 B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순에 따라서 그렇죠, 캐시백이 차등 지급된다. 이 약속이 지켜진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역전이 된다. 무엇이? 수입이 역전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수입이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수입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뭐 회원 수라든지 그렇죠, 사인 포인트가 역전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역전된다. 그래서 회원 수가 더 많아도 그렇죠, 전체 합친 PB가 더 많아도 수입이 더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정하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아무리 제품 좋아, 그런데 너가 회원 가입하고 제품 쓰는 게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캐시백 받는 거고, 네가 노력하면 너로부터 시작된 네트워크의 사인 포인트로 네가 캐시백 받는 거야 라는 것을 반드시 그분에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를 알리다 보면은 반응들이 다양하죠. 아메이 제품의 대한 경험도 다양할 거고, 아메이 비즈니스의 경험도 다양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에 대한 부분도 그 종교 자체는 항상 똑같지만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한 것처럼 아메이 비즈니스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죠. 또는 나의 현재 상황, 내가 추가 수입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도 둘째 낳고 정말 앞에 약간 그 30년 뒤를 계산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추가 수입이 필요한데 이거는 정말 할 수 있겠다.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아내와 함께 부부로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쌓인다고 하니까 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기 때문에 했어요. 다양한 분들을 제품을 알려드리고 사업을 알려드리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어느 달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죠, 월 15에서 20만원 120만 포인트가 돼서 15에서 20만원 캐시를 받는 순간이 오게 될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제품에 관심 있는 분, 또 사업에 관심 있는 분에게 계속 정보를 주고 이런 미팅에 초대를 해서 그분도 아메이 사업과 아메이 제품을 이해해서 그분만의 네트워크를 또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서 세 그룹을 우선적으로 키워 나갔을 때 15%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브론즈 빌더가 되게 되면 80에서 100만 원의 수입이 되는데, 80에서 100만 원 추가 수입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자산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일단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샀던 걸 매달 안 살 수는 있지만 이 제품이 떨어지면 나 이거 또 쓸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많은 제품들 중에는 꼭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사고 이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누군가와 함께 사고, 이런 행동들이 결국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내가 더 많은 보상을 얻는구나라는 공정한 수익 구조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자산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자산이 되는 구조다. 자산 수입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새로 소비자가 되시거나 새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똑같이 저처럼 브론즈 빌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제가 1000만 PB, 월 1000만 PB 이상의 네트워크를 갖게 되고, 첫 달에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 회계연도 1년 동안 12달 계속해서 1000만 PB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연말 보너스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월 수입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연 수입 기준으로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 7천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룹의 어떤 크기,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매출의 규모라는 게 계속해서 커지면 그냥 수익이 커지냐,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고요. 여행 1000만 포인트 이상 정도 되는 규모로 되면은 이제 여행 자격이 되는 거예요. 플래티늄이 되면 그 여행 자격이 되게 되면은 여행 포인트를 해서 일상을 새롭게 여행을 가게 됩니다. 눈부시게 돈으로 돌려주고 알아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의 매 함께 순간이 전세기를 타고 애틋하게.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번 회계년도 지난달부터 시작한 회계년도 8월까지 된 회계년도에 정해진 기준을 성취하게 되면은 대자연의 삿포로 하얀 가족 여행을 도화지. 가게 됩니다. 삿포로 가족 여러분의 여행 이야기를 다른 분들 꼭 함께 갔으면 그려보세요. 좋겠고요. 자, 아까 1단계 보셨죠? 내가 제품을 경험하고 경험을 전달해서 소비자를 만드는 걸 한다면 2단계는 다른 분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너스가 아까 1차 보너스 테이블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추가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이 보너스들은 전부 다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성공시켜서 그분들도 저처럼 그렇죠? 4천만 원 이상의 수입, 또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제가 더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0만 포인트 이상, 뭐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이 동그라미 하나라고 본다면 세 분을 성장시킨 분을 에메랄드라고 해서 연수입이 8천에서 1억 이상이 될 수 있고요. 두 분을 성장시키면 사파이어, 6분을 성장시키면 다이아몬드.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월 1년 내내 1000만 포인트 이상을 유지하는 그룹 6그룹을 성장시킨 분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수입이 1억 5천 2억 원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도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성공시키고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돈을 많은 보상을 받게 도와주면 저도 함께 더 성장한다라는 거, 선착순이 아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세 그룹을 우선 성장시켜보자 했는데 이거는 빅데이터로 인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굳이 다른 방식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6그룹 이상의 명단을 쓰고 사업을 키워나가시되 세 그룹을 우선적으로 한번 성장시켜 보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세 그룹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까 80에서 100만 원 자산 규모로 환산했을 때는 4억에서 5억 정도의 자산 규모 적지 않죠.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6개월 안에 1년 안에 브론즈 빌더 6개월 안에 1년 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4억에서 5억 자산을 내가 6개월에서 1년 안에 생각할 때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그 나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쌓아서 그런 자산을 구축한다는 것이 정말 아메이의 어떤 비즈니스의 비밀이고요. 그래서 그 세 그룹이 80에서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성장을 시켰을 때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해보자는 거예요. 최소 세 그룹만 해도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거는 연 1억 자산 수입입니다. 1억 원 가치가 아니고요. 자산 수입이 연 1억 원, 세후 자산 수입이 연 1억 원, 월세 1억 원, 월세가 연 1억 원을 받는 빌딩의 주인이 돼보자 같은 것과 같은 의미인데 빌딩보다 낫다라는 거죠. 아메이 수입은 빌딩보다 낫다. 감가상각 없죠. 보유세 없죠. 대출도 낄 필요 없죠. 그런 꼬마 빌딩을 내가 갔는데 너무너무 더 좋은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물려주게 될 때 상속세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상속세가 반이잖아요. 그런 거 없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쯤 되면 건물이 허름해졌어. 그런 일도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그러면 세 그룹에서 1억이 끝이냐? 빅 비즈니스라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6그룹만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들을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으로 성장시키면 이제 점수제가 돼서 10점이 되면 연봉 3억의 수석 다이아가 되고요. 16점이 되면 연봉 3억 5천에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 그림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 그룹 하면 1억이라고 해서 세 그룹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할 때 넓고 깊게 내가 뿌리 내리리라 딱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최소 6그룹 이상을 딱 펼쳐서 깊게 뿌리 내리시면 그 단단한 뿌리를 바탕으로 정말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당연히 더 많은 그룹 8그룹, 10그룹, 12그룹, 14그룹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신다면 당연히 수입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4억, 5천, 5억, 10억, 15억, 20억 무한대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동안 제가 하는 일은 뭐다?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에게 아메이 사업과 제품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SP 이상, 플래티늄 이상,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으로 성장하신 분들은 자신의 목표와 어떤 자신의 경험과 시스템 속에서 팀워크로 이 비즈니스를 함께 해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을 성장시켜야만 파트너, 나와 함께 사업하기로 한 파트너를 성장시켜야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윈윈 구조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직장 생활과 같이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는 계단과 같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처럼 느껴지고 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모든 일들이 있겠지만 한번 그럴 때 뒤를 돌아보시면 쳇바퀴와 달리 아메이는 계단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계단을 내가 올라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고요. 하루에 1%만 내가 성장하면 복리의 비밀을 가진 아메이는 1%만 성장하면은 1년 동안 성장했을 때 38배가 된다는 그런 비밀도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1%씩 매일 성장한다라는 마음으로 쌓이는 일의 기적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내가 많은 분들을 성장시키고 많은 그룹들을 내가 성공시킬수록 내 수입은 커지고 단단해지고 자녀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통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SNS상에서 소통 많이 얘기합니다. 소통하고 지내요. 저도 막 댓글 달리더라고요. 뭐 소통하고 지내요. DM 하면서 뭐 소통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진짜 세상에서 진짜 나로서 진짜 소통을 통한
진짜 연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사업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사진도 찍고 워크숍도 가고, 그렇죠. 보시면 제가 일부러 짠하는 사진도 넣었는데 비즈니스 하면서 성취하고 축하하고 네, 응원하고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진짜 연대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성장을 시키시기를,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런 거 로봇 AI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한 연대를 통한 비즈니스,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것인데 아메이즈 뭔들 다 해준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저의 소속 인정 이런 욕구, 소셜 욕구 다 해결해주고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도 해결해준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9월을 지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공유드리고 싶어서 9월을 마무리하고 나서 저희 아이를 딱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거저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럴까요? 그냥 성장하는 것은 아이들 때까지다. 아이들은 그냥 성장합니다. 네, 그냥 성장하는데 성인이 다 큰 우리들은 그냥 시간이 가면 늙습니다. 늙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자산 함께 만드는 아메이 비즈니스에 모두 함께 도전해 보시길 바라면서, 또 내일 모레 BOD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